자, 이번 주도 이제 잘 쉬었습니까? 이번 수업 시간은 3 제목 보다시피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다입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가 대체 뭐냐는 겁니다. 로마는 이제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제목에 보다시피 이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로마가 어떻게 제국으로서 이제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로마 문화가 뭔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게 되면 기원전 8세기에 로마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왕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쫓겨났습니다. 왕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된 게 바로 귀족정입니다. 이런 귀족정이 되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공화정이라고 해요. 왕이 없는 체제라고 해서 공화정이라고 하고, 이런 공화정의 체제에서 뭔가 좀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좀 이때는 좀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도 나름대로 한 사람한테 의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우리가 황제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에 보다시피 제국으로 성장하다는 뜻은 제정으로 가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오죠. 도시국가였습니다. 폴리스겠죠?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 왕정을 거쳐서 공화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마 뭔가 왕이 좀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화정을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해보죠. 공화정이 뭐냐는 겁니다. 왕이 없는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귀족이 좀 더 정치를 중심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정치 중심은 원로원과 그리고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하면 국회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에요. 자,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평민의 역할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이런 평민은 중장보병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전쟁에서 이제 평민은 중장보병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장보병으로 역할을 했던 평민들은 당연하게도 나도 귀족과 똑같은 권리를 달라. 바로 뭐냐? 바로 참정권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국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뭐냐? 이름이 평민회입니다. 플레브스 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귀족의 중심이었던 기구, 원로원과 집정관, 평민의 중심적인 기구, 평민회와 호민관, 이 이제 두 체제로 나가는 겁니다. 귀족과 평민이 두 체제로 나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자, 로마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한 나라가 어디이냐? 바로 카르타고예요.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이제 로마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로마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소수의 귀족은 사유지를 늘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평민이에요. 앞서 봤다시피 중장보병으로 활약했다 했잖아요. 평민들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나 끔찍한 거예요.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아 돌아서 왔다. 확률이 약간 희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끼리 싸우면서 우리도 친구들과 또는 이제 가까운 사람과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싸울 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로마가 승리는 했지만 사람과에도 상처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도 상처가 있겠지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땅을 점점 넓히면서 그 땅을 자신들의 농장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이름은 라티푼디움입니다. 이런 라티푼디움에 이제 누구를 고용을 하냐면 바로 노예를 고용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땅을 잃어버렸던 평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죠. 고용 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평민들의 권리가 또 떨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신들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귀족과 평민들의 갈등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형제 같은 경우 왼쪽에 나오지요. 이런 그라쿠스 형제는 토지 개혁을 추구하고 원로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바로 귀족들이 반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당시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서 이제 군인 정치가들도 다툼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로마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당시 로마가 흔들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이거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 움직임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런 카이사르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을 했지만, 혹시나 이 카이사르가 이제 왕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하게도 왕을 몰아내었던 예전의 귀족들이겠죠. 원로원입니다. 이런 원로원을 이끄는 사람이 당시 공화파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화파가 카이사르를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존엄한 자라고 하고, 자신 스스로는 황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다 황제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황제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이어지는, 귀족정에서 죄송해요, 제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페이지를 잘 읽어가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로마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학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또는 모든 과목은 예습보다는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했던 거를 자세하게 차근차근 보면서 노트나 또는 백지에 정리를 하는 습관을 꼭 가지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